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3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지약사 교과서로 언어와 매체를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선생님이 이제 고3 학생들, 경화여고 고3 학생들 요번에 이제 언어와 매체 지약사 교과서 가지고서 요번에 시험을 보게 됐죠. 그래서 음운 파트와 단어 파트가 시험 범위이긴 한데, 선생님이 3월달에 학교를 못 나오는 바람에 음운 파트는 이제 다른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고, 선생님이 단어 파트부터 이제 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앞에 쪽에 음운 파트에 대한 것들을 먼저 좀 찍어서 올려드리고, 시간 여유가 된다면 단어 파트도 한번 찍어서 올려보려고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한번 노력은 해볼게요. 우선 오늘은 음운의 일단 개념과 체계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음운의 변동에 대한 것들을 간단히 정리할 건데, 우선 교과서 위주로 강의를 해 나갈 거고요.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 EBS 교재에 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수능 특강에. 그래서 수능 특강 언어와 매체인 것들을 조금 버무려서 함께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죠. 자, 오늘의 포인트, 음운의 개념과 체계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음운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선생님, 음운이 뭐예요?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면 학생들이, 뭐, 자음 아니면 모음, 이런 게 음운 아니에요, 선생님? 라고 얘기하죠. 작은 범위에서 얘기하면 음운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말한 자음과 모음이 맞는데요. 사실 넓은 범주에서 얘기하게 되면 음운이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범위는 의미를 구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최소한의 단위예요. 그래서 자음과 모음이라는 게 왜 음운인지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그럼 의미를 구별하게 해주는 거라면 자음과 모음 외에 또 다른 것도 있나? 이런 궁금증 갖고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본문 그대로 띄워서 정리를 한 후에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약사 교과서 50페이지가 되겠네요. 허파에서 나오는 공기가 목청, 후두, 울대막의 모간, 입안, 코안을 통과하는 동안 여러 기관의 작용에 따라, 잘 보세요. 구체적이고 다양한 말소리가 만들어진다. 이때 작용하는 여러 기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허파에서부터 공기가 나오는 거죠. 공기가 이렇게 나와서 목청을 거쳐서 후두 거쳐 울대막에 거쳐서,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사람이 단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단면 잠깐 볼까요? 이런 단면 얘기하는 거죠. 여기 약간 눈부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일단 여기 허파에서부터 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와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일단 후두를 거쳐요. 후두, 여기죠. 후두를 거쳐 울대막에 거쳐 목 안을 거쳐서 입안을 거친 다음에 코 안으로 요렇게, 그러니까 소리가 요렇게 허파에서부터 나가는 그 길을 우리가 방금 보여줬던 요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작용하는 기관들을 우리 뭐라고 한다? 말을 만들어내는 기관이라고 해서 조음기관 또는 발음기관이라고 한다. 진단 끝. 말소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공기의 흐름이 조음기관의 방해를 많이 받으면 자음, 방해를 받지 않으면 모음이라고 한다. 간단하네요. 일단 자음의 특징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공기 방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나오다가 어딘가에 걸리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모음이라는 건 뭐라고 하냐? 같은 공기 방해를 받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죠? 아, 자음과 모음의 구분은 안에서부터 나오는 공기가 어딘가에 걸리게 되면 혹은 방해를 받으면 자음이라고 하는 거고, 걸리지 않으면 모음이라고 하는구나. 요거 하나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방금 봤던 요 구간, 여러분 책에 있는 그림이기도 하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 음운의 개념이라고 해서 다가석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가석에 뭐가 있냐면 요런 게 있죠. 달과 말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불과 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가 뜻이 구별되느냐, 이 뜻을 구별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무엇이냐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달과 말은 분명히 다른 단어예요. 근데 왜 다르는 거예요? 여기는 디귿과 미음이 달라서 다른 글자인 거죠.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달과 말이 다른 뜻이라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디귿과 미음을 통해서. 이 디귿과 미음이 바로 이 뜻을 구별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음운이 되겠죠. 음운 중에서도 뭐에 해당하는 거죠? 바로 자음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불과 벌 같은 경우에는 비읍과 밑에 리을은 똑같아요. 근데 중간에 있는 여기 우라고 하는 것과 여기는 어라고 하는
요 두 가지 때문에 뜻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 모음. 위에 건 자음 때문에 뜻이 달라지고 밑에는 모음 때문에 뜻이 달라지는구나.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책이 하나 더 있어요. 옆에 설과 섬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이 자음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초성이 달라서 중성이 달라서 종성이 달라서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51페이지에 가보시면 이렇게 글자가 있어요. 사람의 발음기 통해 나오는 말소리를 자연의 소리인 음양과 구별해서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음양이라는 게 있다. 첫 번째 개념이죠. 소리에는 음양이라는 게 있구나. 소리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나 보죠. 음양은 자연의 소리다라고 설명했고요. 그 다음 발음기관 통해 나오는 말소리는 뭐라고 한다? 음성이라고 한다. 요것도 하나의 소리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소리를 구분할 때 뭐랑 뭐를 구분하고 있냐면 이거 잠깐 지울게요. 여기서 지금 소리의 종류들을 좀 얘기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소리로 제시된 것이 음향이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소리로 제시된 것이 바로 음성이네요. 음향이라는 소리가 있고 음성이라는 게 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는 자연의 소리를 얘기하는 거고 음성이라고 하는 건 발음기관 통해, 그러니까 발음기관, 아까 조음기관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걸 통해 나오는 말소리를 바로 우리는 음성이라고 한다. 차이점 이겠죠? 자, 물리적이고 경험적인 소리가 바로 음성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는 이 음성이란 건 또 뭐래요? 얘는 물리적이고 경험적인 소리다. 저렇게 줄글로 되어 있으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정리를 따로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머릿속에서 인식하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소리인 음운. 음운이라는 것도 따로 있네요. 그러면 음운이라는 건 뭔데요? 얘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소리다라고 비교할 수 있네요. 그러면 물리적, 경험적, 추상적, 관념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음성과 음운을 구분하는 조건이 되겠고 말소리냐 자연소리냐는 이 두 개를 구분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음운은 의미의 차이를 낸다. 음운의 기능이 뭐라 그랬죠? 의미의 차이를 내는 가장 기본 소리. 여러분 여기는요. 사실은 이제 문제에서 출제하려면 내신 시험이라면 외워서 문제를 풀어야 될 수도 있고요. 좀 더 선생님들이 배려를 하신다면 이 본문을 준 상태에서 일치, 불일치 문제를 선지로 만들 수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든다면 음성은 추상적, 관념적 소리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음성은 이건데 요거라고 물어봤어? 땡! 이런 것들. 근데 이걸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것보단 아마도 이걸 제시해주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의미의 차이를 내지 못하는 변이음과 구별된다. 변이음이란 또 다른 의미 생겼어요. 와, 여기에서는 지금 4가지 개념이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달과 말은 아까 얘기했던 거네. 디귿과 미음의 차이에서 나는 것들. 그러니까 디귿과 미음은 뭐다? 의미의 차이를 내게 하는 음운이다. 이거 설명하는 거고. 그다음 고기라고 하는 것은 기역의 실제 소리가 K와 G. 우리가 K와 G라고 하는데 이 K를 우리가 무성음, 울림소리가 아닌 안울림소리라고 하고 얘는 유성음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냐면 고기를 요 기역과 요 밑에 있는 기역이 또 있잖아.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기역이니까 같은 기역 아닌가? 같은 음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영어로 만약에 쓰게 되면 앞에는 K, O, 여기 가운데 거는 G, I 이렇게 콕이라고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똑같은 기역인데 왜 앞에는 이렇게 키읔으로 쓰고 여기 뒤에는 G로 썼을까? 다른 소리처럼 보이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K와 G는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두 소리를 구별해서 의미 차이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K와 G라고 하는 거 영어에서는 KG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그냥 둘 다 기역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의미 차이에 기여하지 못하고 하나의 음운에 속한 소리를 변이음. 그러니까 변이음의 특징은 뭐예요? 얘는 음운은 음운인 거야. 그러니까 음운의 특징이 아까 뭐라 그랬지? 음운의 특징은 뜻을 구별해 주는 것. 의미 차이를 내는 것. 그게 음운이라고 했는데 이 변이음은 음운이긴 음운이야. 그런데 뭐는 하지 못해? 의미 차이에 기여를 하지 못해. 그러니까 음운의 기본적인 속성인 의미 차이는 내지 못하는데 그래도 그냥 음운으로 취급하는 게 바로 변이음이다. 굉장히 독특한 개념 중에 하나네요. 그죠? 이해하셨죠? 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의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죠.
자, 요거를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자, 음향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다? 자연의 소리이자, 자연의 소리는 여러분 특징이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비분절적, 즉 끊을 수 없는 게 특징이죠. 자연의 소리 끊을 수 있어요? 바람 소리가 어떻게 들리죠? 바람 소리? 선생님, 바람은 쉬잉 불잖아요. 그럼 바람은 정말 쉬잉 부나요? 우리가 쉬잉이라고 그냥 보통 아니면 슈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진짜 그렇게 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자연의 소리는 뭔가 끊어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냥 들리는 그대로 우리가 듣는 것뿐인데 말소리라고 하는 건 방금 얘기했지만 뭐 국물, 그다음에 내가 했어 이런 식으로 의문을 이용해 쓰기 때문에 그 의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끊어서 낼 수가 있잖아. 분절적인 거죠. 자, 이 음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물리적 경험적인데 반면 의문은 추상적 관념적인 소리다. 이 추상적 관념적이라는 게 뭐냐면 의문은 사람들이 기억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머릿속에 기억이라는 딱 떠오르는 어떤 추상적인 관념, 생각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아, 기억 그렇게 생겼지. 원래 기억이라는 게 요 목 안쪽에서 혀가 이렇게 구부러져. 혀가 이렇게 있다가 기억, 악, 그러니까 이렇게 발음하면 좀 쉬운데 아 하다가 악 해봐요. 아, 악. 그럼 혀가 악 뒤로 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혀가 여기 뒤쪽에 있는 요 뒤쪽. 흔히 말하는 여린 입천장에서 난다고 하는데 이따가 한 번 더 설명하긴 할 거예요. 이쪽에서 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머릿속에 여기서 혀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것 같은데 떠올리게 만드는 되게 추상적 관념적인 소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의문이라고 하는 건 의미의 차이를 만들어내. 근데 그 의문에 들어가는 변이음인데 얘는 의문에 속하면서 특이하게 의미 차이를 만들지 못해. 아하, 이렇게 표로 정리할 수 있겠구나. 간단하죠? 자, 넘어갑시다. 자, 이제 최소 대립상이라는 걸 볼 건데 여러분 제 51페이지 중간쯤에 있어요. 최소 대립상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의미 구별에 사용되는 문법 단위를 의문이라고 했을 때 자, 의문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의미를 구별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제일 중요한 특징. 그런데 최소 대립상을 만들어 봄으로써 의문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최소 대립상을 확인할 수 있는 건 바로 최소 대립상인지 아닌지를 알게 해주는 게 바로 뭐야? 의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의문과 최소 대립상은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최소 대립상이란 제일 중요한 포인트, 오직 한 가지 요소, 딱 한 가지 요소에 의해서만 의미가 구별되는 짝이다. 쉽게 말하면 이 최소 대립상은 오로지 딱 한 개만 차이가 나야 되는 거죠. 2개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한 가지 요소를 우리는 의문이라고 하는 거다. 자, 요거를 선생님이 좀 간단하게 정리해봤어요. 자, 기억하세요. 최소 대립상은 하나의 음절에서, 즉 한 글자, 하나의 음절에서 같은 위치가 똑같아야 돼. 하나의 음운 때문에 자음이면 자음, 모음이면 모음, 뜻이 구별되는 2개의 단어를 최소 대립상이라고 한다. 그럼 여러분 요거 봐봐요. 달과 말 같은 경우에는 디귿과 미음 얘네 하나만 다르잖아. 이 자음 하나의 요소만 다르니까 하나에 의해서만 구별되는 달과 말은 최소 대립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헷갈릴 만한 것들을 살짝 여기다가 예를 들어 정리한 다음에 최소 대립상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대표적으로 이런 글자가 있다고 봅시다. 내 살은 부드러워할 때 살. 우리가 먹는 쌀, 요 2가지가 있죠. 그래서 살과 쌀, 요 2가지를 보신다면 얘네들은 최소 대립상이니?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아와 릴은 똑같으니까 한 가지만 달라야 되잖아요. 같은 초성의 위치에 시옷과 쌍시옷이 있어. 선생님 그러면 얘는 시옷이 1개인데 얘는 2개니까 일단은 1개, 2개 좀 뭔가 차이가 있지 않아요? 개수가 똑같지 않잖아요. 하나의 의문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여러분. 쌍시옷도 하나의 의문이죠. 그죠? 우리가 보통 이제 쌍디귿, 쌍비읍도 우리가 야, 쌍비읍 이거 어떻게 읽어 그랬을 때 애들이 삐읍이요. 쌍디귿을 띠귿이요. 이렇게 읽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발음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의문이라는 뜻이에요. 절대 2개의 의문은 한 번에 발음할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 다에다가 릴 기억이 있는 것들은 우리가 달그라고 발음하지 않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쌍시옷은 1개의 의문이고 얘도 1개의 의문이에요. 따라서 1개의 의문이 서로 같은 위치에서 다르다. 그럼 얘는 최소 대립상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해하셨죠? 다음 2번째요. 우리라는 글자와 구리라는 글자가 있다. 이 2개를 구분해 보도록 하죠. 선생님 얘도요. 이응과 기억이 다르니까 그럼 얘도 최소 대립상이 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이응은 사실은 있는 글자 없는 글자? 이응은
없는 글자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 글자예요? 우 플러스 리을 플러스 이가 되는 거고 얘는 기역, 우, 리을, 이가 되는 거죠. 그럼 하나, 둘, 세 개인데 얘는 하나, 둘, 세 개, 하나 더 있는 거잖아. 그렇다면 여기는 이응은 없는 거니까 얘랑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요게 사실은 여러분 이 최소 대립상이 존재하려면 서로 양쪽에 있는 개수가 동일해야 해요. 그래야지만 같은 위치에서 하나의 의문만 다른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긴 3개, 4개니까 성립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보기에는 이응과 기역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지 않다. 최소 대립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요. 멍이란 글자가 있고 명이란 글자가 있다고 생각해보죠. 자, 그럼 멍과 명이에요. 선생님 얘도요. 미음과 이응, 미음과 이 똑같은데 선생님 여기 어가 있고 요거 하나 모음이 다르네요. 이거 최소 대립상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 여라고 하는 글자는 우리가 한 번에 여라고 발음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얘는요. 이하고 어가 만나서 여가 되는 글자예요. 이어 빨리 발음해봐요. 이어 여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요. 미음과 어와 이응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건데 얘는요. 미음과 이, 어 플러스 이응 이렇게 해서 그럼 얘는 지금 미음, 이응 빼면 1개가 있는 건데 얘는 2개가 있는 거잖아. 개수가 역할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는 최소 대립상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게 특징인 거죠. 됐죠? 자, 이 3가지가 여러분 많이 헷갈릴 수 있는 최소 대립상이니까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 드디어 이제 의문의 기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의문에는요. 끊을 수 있는 분절 의문과 끊을 수 없는 비분절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자, 분절 의문은 끊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비분절 의문은 끊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자음과 모음, 정확히 소리의 마디가 경계가 그어지는 분절 의문. 아하, 분절 의문에는 자음과 모음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소리의 장단, 강약, 고저와 같이 소리 마디의 경계가 분명히 그어지지 않는 비분절. 그럼 여기는 끊어지지 않는 예를 들면 장단 같은 것들은 우리가 소리를 길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사람 눈은 짧게 발음해요. 그다음에 내리는 눈은 길게 발음해요. 그래서 내 눈에 눈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선생님 길게 발음한 게 얼만큼 길게 해야 돼요? 눈 이건 짧은 거고 눈 이건 긴 거야. 그럼 눈은 긴 건데 눈 이건 좀 짧은가? 이거 약간 애매하지.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이 길고 짧은가를 살짝 끊기가 애매하죠. 그래서 분절되지 않는 뭔가 좀 경계가 애매한 거죠. 그래서 여기 책에는 장단, 강약, 고저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EBS 교재에서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아래처럼 현대 국어 표준어에서는 저 장단, 강약, 고저 이 3개 중에서 오로지 장단만 비분절 의문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장단에 관한 것들이 있으면 요거는 시험에서도 아마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여러분 책에 말이라는 글자 갖고 최소 대립상 찾아볼 거거든요. 잠시 후에 요걸 얘기할 거예요. 꼭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분절 의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음과 모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음소라고 해요. 그리고 비분절 의문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운소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음과 여기에 운을 합치면 음운이 돼서 음운이라 하는 건 분절 의문에서 나오는 것 플러스 비분절 의문에서 나오는 것 이 2개를 합쳐서 음운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죠. 그럼 의문에 대한 핵심 포인트 정리해 볼까요? 자, 간단하게 4가지만 정리해 보죠. 첫 번째, 의문은 무엇이다? 의미를 구별하는 최소의 단위다.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구별하게 만들어준다. 하나. 두 번째,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거다. 기억이라 하면 다들 머릿속에 그 기억하고 다 떠올리게 되잖아. 그걸 우리는 추상적, 관념적 소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죠? 다음 세 번째, 최소 대립상을 만드는 요소다. 최소 대립상과 의문은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네 번째, 분절 의문, 음소, 비분절, 운소 요 2개를 합치면 의문이 된다. 단, 현대 국어 표준어에서는 요 3개 중에서 강약만을 비분절 의문으로 인식한다.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죠. 5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확인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글자가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 글자와 얘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최소 대립사인 거 찾아보려면 이 말이라는 글자와 딱 한 개만 달라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요 값만 먼저 볼까요? 미음과 기역 다르네요. 아와 똑같네. 오케이, 한 개 다른 거 찾았어. 밑에 미음과 리을 뭐야? 얘는 두 개가 다르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찾아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최소 대립사인 것들은 날, 달, 말, 발, 물, 쌀 이렇게 해서 총 6가지가 나와요. 선생님 근데 얘는요. 얘랑 완전 똑같은데요. 분명히 최소 대립상은 한 개가 달라야 된다면서요. 근데 날, 달, 발, 물, 쌀 얘는 알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니은이 다르죠. 얘는 디귿이 다르죠. 얘는 비읍이 다르죠. 얘는 앞에 미음은 똑같은데 모음, 우, 얘는 이것 때문에 다른 거죠. 얘는 아까 우리 봤던 거네. 쌍시옷과 미음이 다르죠. 근데 얘는 뭐예요, 선생님? 자, 여기서 이 말은요. 짧게 발음합니다. 와, 말 타고 가자. 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넌 말이 많아. 말이 많아. 넌 말이 많아. 이게 아니라 말이 많아. 말 타고 간다. 말이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쟤는 장음이고 얘는 단음이에요. 그렇다면 소리의 길고 짧음에 따라서 의미가 구별되네. 분명히 아까 한 가지 요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면 그것은 최소 대립상이라고 얘기했었고 그 한 가지 요소가 음운이라고 한다면 최소 대립상이라며. 근데 우리 장단은 음운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렇다면 음운에 속하는 비분절 음운에 속하는 장단이 뜻을 구별해주는 단 하나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얘와 얘도 최소 대립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우리 교과서의 개념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해했죠? 선생님 이게 긴 건지 짧은 건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식으로 표시해 줄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아닌 것은 이거 제외한 나머지 것들 3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해하셨으니까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자음 체계로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 전에 먼저 여러분이 확인할 게 있어요. 음운의 종류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분명히 자음과 모음 배웠거든. 아까 뭐라고 배웠지? 여기까지는 배웠어. 그지? 자음, 모음, 공기 흐름 방해받아요. 얘는 방해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면 돼요, 여러분. 발음해봐요. 그럼 소리가 아무런 걸림 없이 잘 나오고 있죠. 잘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런데 하다가 악이라고 밑에다가 기역을 붙여봐요. 소리가 어떻게 돼요? 소리 나오다가 끊어지죠. 그러니까 끊어진다라는 건 어디선가 소리가 막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음은 그렇게 소리가 방해받을 수밖에 없다. 얘는 방해받지 않는다. 여기는 알겠어. 그 다음 이쪽이요. 혼자 음절을 구성할 수 없는 게 자음이다. 그렇죠. 우리가 기역 하나만 써놓고 글자야? 라고 얘기하지 않잖아. 근데 모음은 하나만으로도 오 다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구성할 수 있다. 그런데 반모음이라는 게 있다. 이때 일반적으로 음운의 종류를 얘기하게 되면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책에는 자음, 모음이 있지만 끝에 쪽에 나오거든요. 반모음이라는 게 있다. 이 반모음이라고 한 소리는 뭐냐면 공기의 흐름에 방해를 받지 않아요. 방해받지 않으면 선생님 모음이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얘는 혼자 음절 구성을 못해요. 그럼 선생님 이건 자음을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반은 자음을 닮았고 반은 모음을 닮았어. 그러니까 반만 모음이다. 혹은 반만 자음이다. 그럼 선생님 반자음이라고 하면 안 돼요? 돼요. 반자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반모음이라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대개 문법서에서도 다 반모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반모음의 대표적인 것들은 반모음 이가 있고 반모음 오가 있거든요. 그건 이따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넘어갑시다. 다음 책입니다. 52페이지 있어요. 다가서기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그냥 보면 좀 알 수가 없고요. 사실 코를 막고 읽으면 평소와 달라지는 소리는 코를 이용한 소리 우리가 비음이라고 해요. 천천히 읽으면서 두 입술이 맞다. 입술 순, 한문으로 얘기하면 순자를 쓰거든. 그래서 두 입술이 맞다. 이걸 우리가 순음 혹은 입술 소리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보면 모르지. 개념을 모르니까 일단 읽고 시작하도록 하죠. 자음이 만들어지면서 공기의 흐름에 장애가 일어나는 자리를 조음 위치라고 하는 거고 일단 장애가 일어나는 게 자음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자음에 대해 배우겠다. 그 장애가 일어나는 자리, 위치, 일어나는 방법, 좋은 방법. 그래서 자음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무엇과 무엇으로? 그 방해를 받는 위치가 어디냐 혹은 그 방해가 어떤 방법으로 일어나느냐 이 2가지 갖고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자, 끝. 2번째. 그럼 조음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하니? 일단 조음 위치는요. 잠깐 이거 볼게요. 이 뒤쪽에 여기 없네. 일단 조음 위치는
크게 말해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설명하고 있다가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사람이 머리가 이렇게 이제 이게 코, 그 다음에 입술 이렇게 있다 생각해봐요. 자, 눈 정말 무섭게 생겼네요. 자, 이게 눈, 머리카락이 있다 치고요. 여기 코고요. 여기가 입술이에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혀 이렇게 혀 알았죠? 자, 그러면 소리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거든. 처음에 우리 몸에서 제일 튀어나와 있는 부분 어디죠? 요 입술 부분. 자, 입술에서 시작을 해. 그 다음에 살짝 들어오면 우리의 치아, 그 뒤쪽에 살짝 혀를 집어넣어 만져보면 잇몸이라는 게 있죠. 이 뒤쪽에 잇몸, 이를 이제 잡아주고 있는 게 잇몸이라고 할 수 있죠. 잇몸이 있고 그 위쪽에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들어온 상황인 거예요. 두 입술, 그다음에 이 뒤쪽에 잇몸이 있고 여기 위에 혀를 살짝 넣어보시면 여기가 좀 딱딱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거기가 생입천장이라고 하는 거고요. 한문으로는 경구개라고 해요. 잠깐 보죠. 일단 두 입술, 입술 소리, 그다음에 혀 끝이 윗잇몸. 포인트는 여기에요. 윗잇몸이에요. 잇몸이라서 여기를 우리가 치조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 혓바닥과 생입천장. 여기 나오죠. 생입천장. 그럼 생입천장 소리를 경구개음이라고 한다. 구개음하면 우리 구개음화 같은 거 들어봤는데 맞아요. 그 구개음화가 여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구개음화는 경구개음화를 줄여서 쓰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구개음이 뭔 뜻이냐? 생입천장 소리래. 그렇다면 이때 경은 생, 구, 입, 개는 10개자가 아니라 천장개자야. 그래서 딱딱한 부분. 손가락을 입안에 넣어서 만져봐도 돼요. 이렇게 딱딱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생입천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좀 더 안쪽을 살짝 혀를 집어넣어 보면 되게 말랑말랑할 거야. 혀를 안에 집어넣어봐. 노력해봐 여러분. 이거를 그냥 외우면 안 외워져요. 해봐야 돼요 자꾸. 입술, 입술. 그 다음에 혀를 이 뒤에 살짝 대보면 거기에 잇몸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뒤로 와보면 뭔가 좀 딱딱함이 느껴질 거야. 딱딱해. 그리고 좀 더 혀를 집어넣어봐. 안쪽으로 집어넣어봐. 그러면 안쪽에 약간 좀 말랑말랑한 게 느껴질 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쪽에 있는 목구멍. 그래서 밑에 보면 목청 사이라고 해서 총 5가지가 있는 거죠. 입술, 잇몸, 생입천장, 여린입천장, 그 다음에 목구멍이라고 후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됐어요? 자, 이 5가지 개념 꼭 기억하시고요. 이게 좋은 뭐다? 위치다. 하나, 둘, 셋, 넷, 5. 꼭 기억하세요. 다음이요.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소리가 걸리냐, 장애가 일어나냐. 크게 2가지가 있다는 건데 첫 번째는 구강만 이용하는 구강음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비강도 같이 이용하는 비강음. 얘들아 주의할 거 도라고 했잖아. 그러면 비강도니까 기존에 뭐 하나 더 있는 거야. 그럼 저기는 구강만, 얘는 비강도니까 저 앞에 있는 구강을 함께 이용한다는 거겠지. 그렇다면 구강음과 비강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구강은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구강은 다 이용하는데 거기에서 이 비강음이라고 하는 건 비강도 같이 이용하는 거지 비강만 이용하는 건 비강음, 구강만 이용하는 건 구강음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헷갈리지 마요. 자, 구강음이라고 하는 것은 허파에 나오는 소리가 공기의 흐름을 완전히 막았다 터뜨리면서 파열음. 간단하죠. 소리를 막았다 터뜨리는데 뭔가 파열, 터져나간다 이런 뜻이고요. 조음기관의 공간을 좁히면서 마찰. 흔히 이제 목구멍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대표적인 게 시옷 같은 소리. 이게 마찰음. 그 다음 파열 후에 마찰. 그럼 파열 후에 그 다음에 마찰. 그래서 파찰이라고 하는 거야. 둘 다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파열, 마찰, 파찰이 있고 그 다음 공기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혀 끝을 윗잇몸에 댄 상태에서 뭔가 흘러간다는 거야. 흐를 유자를 써. 그게 유음인 건데 그럼 뭐가 흘러갈까 얘들아? 혀가 흘러갈까? 혀가 어떻게 흐르지? 혀가 막 웨이브를 쳐서 이렇게 흘러가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혀를 윗잇몸에 대고 있고 그 상태에서 옆으로 공기가 아르르 기억나요? 방금 내가 무슨 발음했죠? 아르르 리을이 이게 유음이라고 하는 건데 공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걸 느끼는 거죠. 그게 이제 유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비강음은 그럼 비강음은이라고 했던 거는 여기까지는 구강음에 대한 얘기란 얘기잖아. 그렇다면 파열음과 마찰음과 파찰음과 유음까지는 구강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비강음은 코로 들어가는 소리, 코 비자를 쓰겠죠. 코를 이용하는 소리. 그게 비음, 얘만 유일하게
비강음이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교과서에 있는 개념들 한번 쭉 얘기해 본 거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그 다음 요거를 표로 이해하셔야겠죠? 자, 가봅시다. 일단 하나 더 있다. 소리 세기도 해야 된다.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방법에 방금 얘기했던 파열, 마찰, 파찰, 다음에 유음, 비음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하나 더 있어. 소리의 세기에 따라 나눠지는 건데 요건 뭐냐면 소리가 얼마나 강하게 나느냐 혹은 평범하게 나느냐. 예산소리라고 하는 거는 소리가 아주 평음으로 평범하게 나는 소리, 평음. 조금 세죠? 된 소리. 더 세죠? 거세지는 소리. 그래서 점점 갈수록 소리가 세진다 생각하면 되는 거고, 목청의 떨림 여부는 떨리냐 떨리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야. 그럼 울림소리, 당연히 울려, 떨리는 거겠죠? 그래서 울림소리,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공명을 일으킨다라고 해서 공명음이라고도 해요. 자, 유성음과 안울림 소리, 얘는 울리지 않아. 그럼 이 울리는 소리 외에 다른 소리들은 울리지 않고 왜 일어나는 거야? 뭔가 어딘가에 걸려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장애음이라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공명음과 장애음, 울림소리, 안울림소리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자, 이때 저기 나오는 자음 가운데 비음과 유음은 항상 울림소리가 된다. 많이 들어봤을 거야. 코, 비자인데 우리가 비음은 어머나로 외우시면 좀 더 쉬워요. 어머나, 깜짝 놀라는 소리. 어머나, 코를 막고 어머나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비음, 어머나, 비음이고요. 유음은 아까 아르르, 경련자 아르르. 요거.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많이 외웠을 거예요. 노란 양말, 뭐 나라마음, 그다음에 또 뭐 있지 이거? 노란 양말, 뭐 나라마음. 또 뭐 있었더라? 하여튼 그런 거 있던데. 하여튼 이런 4가지가 있다는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요. 나머지 자음들은 기본적으로 안 울림 소리인데 특정한 환경에서 울림 소리 된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 고기라는 거 있잖아. 그럼 기억은 안 울림 소리잖아. 그럼 얘는 당연히 안 울림 소리야. 근데 문제 뭐냐면 얘예요. 여기 있는 이 오라고 하는 모음 있잖아, 얘들아. 그리고 여기 이도 모음이잖아. 그런데 하나 기억할 거. 자음 중에서 요 4개만 울림소리지만 모든 모음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울림소리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울림소리와 울림소리 사이에 있는 요 자음들은 사람이 울렸다가 안 울렸다가 울렸다가 하면 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요 기억은 여기에 휩쓸려요. 그래서 얘도 같이 무슨 소리가 돼버려? 울림소리로 변화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이 G는 K라고 썼고 얘는 K라고 그대로 쓰지 않고 G라고 쓰면서 이 G를 우리가 울림소리. 그럼 앞에 개념 가져오면 K와 G. 아까 무슨 음? 변, 이, 음. 변임이 뭐라고? 음운은 음운인데 음이 차이에 기여하지 못하는 소리. 누가? 우리나라에서. 외국 사람들은 구별해요. 근데 우리는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 특정한 환경이라고 하는 건 울림소리와 울림소리 사이에서 나타난다는 뜻인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다 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 넘어가서 자음 체계표. 여러분 책에 이제 이런 표가 있죠. 외워야 되는데 내신이니까, 그죠? 외워야 되는데 이걸 그냥 외우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칸을 비우고 한번 채워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선생님과 같이. 금방 해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음 하나 빨리 끝내고 이제 우리 모음해야 되는 거니까 자음을 최대한 빨리 좀 끝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살짝 지워보죠. 없어져. 뿅! 사라졌어요. 처음 시작부터 보는 거예요. 자음 체계표는 뭐부터 시작하냐. 제일 첫 시작은 여기부터 시작해요. 일단 자음을 볼 때 뒤에 요거 하나 좀 볼까요? 앞에서 봤던 우리의 구강 요거로 볼 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 돼서 요렇게 지금 소리가 들어온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잘 보시면 모든 소리의 기본은 여러분 소리가 2가지가 붙었다 떨어지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소리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제일 처음 붙는 것들은 제일 튀어나와 있는 입술이 이렇게 붙었다 떨어지겠죠. 그래서 입술 소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잇몸. 잇몸 부분은 이 뒤, 치아 뒤에 혀가 가서 붙어서 만들어진 소리. 오케이? 그래서 지금 현재 입술, 그 다음에 혀가 잇몸 뒤에. 그러면 잇몸은 윗 잇몸과 아랫 잇몸이 부딪힐 수는 없잖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구강고초거든요. 그러니까 윗 잇몸이 이렇게 있으면 혀가 이렇게 가서 붙는 거죠. 여기 이렇게 혀가. 오케이? 혀가. 자, 입술 빼고는 나머지는 다 혀가 가서 붙는 거예요. 혀 끝이 잇몸에 가서 붙어요. 그럼 이제 여기 센 입천장은 혀가 보통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혀가. 이거 우리 혓바닥이라고 하죠. 혀가 이렇게 가서 잇몸에 붙고 그 다음은 여기 바닥 부분이
여기 생입천장. 그러니까 혀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그 잇몸 바로 뒤쪽을 만져보게 되면 여기가 좀 딱딱한 게 느껴질 거야. 손가락 집어서 만져봐도 돼요. 이렇게 만져갖고 손가락 입술로 넣어서 여기 만져보면 여기 좀 딱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안쪽을 혀를 좀 더 안으로 집어넣으면 말랑말랑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여린 입천장 소리. 여기는 목구멍 그러니까 후음이라고 하는 목청 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돌아가서 이 자음체기표 그릴 때에는 위치부터 찾아보면 돼. 제일 처음에 입술 두 개가 붙었다 떨어져. 그 다음에 혀가 어디가 잇몸에 가서 붙어. 잇몸 뒤쪽에 약간 조금 단단한 데가 있어. 센 입천장이라고 하는 거고, 조금 부드러운 데가 있어. 거긴 여린 입천장이라고 하는 거고, 목구멍 뭐라고 그래? 목청소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음 밑에 얘기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리가 울리냐 울리지 않느냐. 그래서 울림소리, 안 울림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알겠지만 울림소리라고 하는 건 크게 4개가 있다고 배웠을 거예요. 나라마음, 노란 양말 뭐 이런 거 배웠을 거야. 나라마음 이렇게 배웠을 건데요. 이 중에 니을을 빼고 니은과 미음과 이응, 어머나로 내가 외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머나라고 하는 것들은 코, 여기를 울려나는 거예요. 자, 코에다가 손 이렇게 대보고요. 그다음에 누 해봐요. 그러면 코가 찡 하고 울릴 거예요. 근데 르 하면 안 울려요. 코에다가 손을 내는데 르 했는데 소리가 울리면 병원 가셔야 돼요. 알았죠? 르 빼고. 그러니까 요 3가지는 전부 다 코에서 나는 소리. 그래서 위쪽에다가 비음이라고. 자, 비음 밑에 또 하나는 이 리을 소리인데 소리가 흘러가요. 혀가 이렇게 있으면 혀가 흐르진 않고요. 혀 옆으로 공기가 아르르 공기가 흘러가요. 그래서 밑에는 유음이라고 하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비음에 방금 어머나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어머나 중에서 일단 나 유일하게 입술이 붙었다 떨어진 소리가 하나 있죠. 나 그냥 어는 아닌 것 같아. 그죠? 나도 니은 어머나 하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무는 입술을 벌린 상태에서 발음할 수 있니? 안 되잖아. 그죠? 니은은 니 되네? 입술 떨어뜨린 상태 되네? 그렇다면 여기는 미음은 입술을 붙여야만 가능한 거거든. 여기가 지금 미음인 것 같아. 그쵸? 됐죠? 자, 그 다음에 입술 미음과 비슷한 소리들이 있어. 짝대기가 이렇게 딱 서면 되거든? 그게 뭐가 있냐면 자, 여기로 와요. 길바닥이라고 하는 것들, 요거 머릿속에 좀 외워둡시다. 길바닥이라고 하는 것들, 소리를 막았다가 팡 터트리는 파열음이 있어요. 그리고 스치듯 소리가 나는 걸 우리가 마찰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개를 합친 것들을 앞에 파 쓰고 뒤에는 찰을 써요. 파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쪽에 비음과 이음 방금 얘기했지만 울림소리라고 얘기했었고 위에는 안울림소리라고 얘기했어요. 와우! 안울림소리에 파열, 파찰, 마찰이 있는 거구나. 울림에는 비음과 유음이 있는 거구나. 그리고 울림이라고 하는 거는 안을 울려서 나는 공명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공명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를 걸려서 나오는 장애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입술 소리 얘랑 비슷한 거 뭐 있을까? 길바닥 중에서 그, 드. 그러면 여기서 똑같아요. 발음을 했을 때 입술을 벌린 상태에서 낼 수 있는 것들 낼 수 있죠. 드 낼 수 있죠. 근데 브는요? 안 돼요. 그죠? 입술 벌리고 부 해봐. 안 돼요. 여기는 비읍도 어디예요? 입술에 들어가는 비읍이 되는 거죠. 비읍이 있으면 된 소리에 쌍비읍 있겠고 여기는 피읍 있겠죠. 비읍과 세트니까. 자, 그 다음에 길바닥 중에서 여기는 디귿을 이제 할 건데 다 보세요. 디귿, 드 하면 혀를 잘 생각해봐. 발음 해보면 알아. 그러면 혀가 이 뒤쪽에 있는 잇몸에 붙었다 떨어진 걸 알 수 있어. 느껴지니? 어디야? 여기 잇몸이 이렇게 있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이건 비슷한 소리가 하나 있어. 이거 손 하나 빼봐. 느도 비슷할걸? 느도 이렇게 있으면 혀가 이렇게 해서 잇몸 뒤에 가서 붙어. 니은 모양이죠? 이렇게 붙어요. 그러니까 느는 어머나 있는 거니까 여기가 니은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럼 디귿이 있다면 쌍디귿 있겠고 다음에 티읕 당연히 있겠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르이잖아, 르도 잘 발음해봐. 르도 어디를 붙어? 느르 발음해보면 느르가 좀 비슷한 위치에 있는 걸 알 수 있거든. 르 그쵸? 그러면 리을 어디 있어요? 여기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느르 발음하기 편하죠. 자, 그 다음에 기억 하나 남았는데 기억 어디냐면 사람 요렇게 있잖아. 그럼 기억이 사실은 하면 혀가 앞에 있진 않아, 얘들아. 혀를 앞으로 내면서 못해. 안 돼. 그는 혀가 뒤쪽에 가서 여기에 서 있는 소리야. 그리고 하나 더 할게. 해봐. 비슷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기억이 여기 있고 쌍기역 여기 있고 키읔이 여기 있다면 이음은 여기 들어있는 거야. 같이 있는 거예요. 트트트 느르 그 다음 이쪽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여줄게요. 시옷 있어. 스도 잘 발음해보면 어느 쪽이냐면 앞쪽에 나거든. 근데 입술이 붙였다 되는 소리는 아니야. 그럼 어디야? 여기야. 시옷, 쌍시옷. 그래서 잇몸 치조음에 나오는 소리가 제일 많아. 그래서 트트트 느르. 오케이. 발음해보시면 알아요. 트트트 느르 이렇게 외워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되게 시옷의 음절이 끝 소리 뭐죠? 디귿이잖아요. 얘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목청에서는 소리 나는 거니까 그 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안에 이렇게 뭔가 스치고 나온 소리잖아. 스친다는 것들은 마찰음일 거니까 여기 들어가면 되겠네. 남은 건 뭐 있냐면 딱 보니까 지읒이 빠져있네. 여기 다 찾고 대충 찾고 여기서 안 찾는 데가 여기밖에 없잖아. 그래서 여기가 지읒, 쌍지읒, 지읒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발음을 해보시고 채워나가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채워보세요. 자, 다음 넘어가죠. 일단 여기 밑에 다음 국어 체계표를 참고해서 써봐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되게 어렵지 않은 건데 엄청나게 쉬워요. 표에서 찾으면 되는 거죠. 찾아서 직접 넣어보죠. 일단 밑에 보니까 쌍기역 어딨냐라 물어보는 거잖아. 쌍기역 어딨니 얘들아? 쌍기역 지금 여기 들어있네. 쌍기역은 그러면 좋은 위치가 어디냐 물어봤으니까 좋은 위치는 여기네. 여린 입천장. 그죠? 좋은 방법은 뭐죠? 이렇게 쭉 가니까 이게 파열음이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자, 이것과 똑같이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니은, 일단 리을 같은 경우. 리을 여기 있네요. 잇몸 소리. 그죠? 그 다음에 리을, 유음. 이런 식으로 찾았으면 금방 찾아서 하나도 어렵지 않게 다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위쪽에 좋은 위치, 좋은 방법. 표가 없으면 좀 어렵겠지만 표를 알고 있다면 금방 맞출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이게 없다 하더라도 내가 아까 얘기했던 발음을 해보시면 안다라는 거죠. 트트트 느르 츠츠츠 기억나세요? 이렇게 몇 번 해보다 보니까 외워져 얘들아. 앞에 입술 소리 그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잇몸 소리 트트트 마찰해서 느르 그죠? 그 다음에 가운데 비어있는 거 츠츠츠 파찰음이라고 얘기했죠. 츠츠츠 그 다음에 혀가 기역으로 서는 곳 여린 입천장 안쪽 으는 비음이라고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하는 건 목청 소리인데 목을 스치듯 나오니까 마찰음.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자음 분류 방법 간단하게 총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요거예요. 좋은 위치, 좋은 방법, 소리의 세기, 공기 방해가 큰 정도, 약한 정도에 따라 나눠지는 건데 일단 위에 두 개가 기본이죠. 좋은 위치에 따라서 입술, 혀가 잇몸 가서 붙어요. 그 다음에 위에 단단한 곳, 여린 곳, 후. 방금 우리 배웠던 거죠? 그 다음에 좋은 방법에는 파열, 파찰, 마찰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유음까지가 구강음. 아까 설명했잖아요. 구강음을 이용한 것은 파열, 파찰, 마찰이 있다. 그리고 유음까지 구강음을 이용했고 그 구강에 비강을 더한 것이 바로 비음, 비강음이다. 그러니까 얘는 구강만 있고 얘는 구강에 뭐도 있다? 비강도 함께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각각의 파열, 파찰, 마찰음들은 소리의 세기가 평범하냐, 좀 세졌냐, 아주 세졌냐, 소리의 세기가 커지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다음 장애음, 걸리는 것들, 그죠? 파열, 파찰, 마찰까지가 아까 장애음, 공기방해가 커서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공명음, 공기방해가 없는 게 아니야, 얘들아.
선생님 그러면 이게 장애음이니까 얘는 장애가 없는 건가요? 그럼 비장애음이어야 되잖아. 근데 비장애음이 아니라 공명음. 중요한 건 공기방해 정도가 약하다고 했어. 자음의 특징이 뭐였어? 공기방해가 있는 게 자음이잖아.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되겠지. 공기방해가 있긴 있지만 좀 약한 정도. 강한 건 장애음, 약한 건 장애가 있긴 있는데 조금밖에 없어. 근데 오히려 큰 특성이 뭐냐면 뭔가 울려. 코를 울리거나 여기 안에 이거 울려. 그래서 공명음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여기는 목청이 떨리지 않아요. 안 울림소리라고 하는 거고 목청이 떨리니까 울림소리라고 얘기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하나도 어렵지 않았죠? 이제 모음 넘어갈게요. 자, 모음 체계에서 문제를 물어봤는데 이렇게 먼저 물어보니까 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마치는 것과 이게 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일단 소리 내기 시작할 때 마칠 때 입모양이 다른 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모르니까 개념을 보고 넘어올게요. 자, 목청이 떨어 울리게 되면 입안에서 공명을 일으킨다. 얘들아, 공명을 일으키는 건 공명음이라고 했잖아. 그럼 공명을 일으키는 것들을 우리가 아까 무슨 소리 얘기했냐면 울림소리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자음의 울림소리는 나라마음,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이 4개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모음 만들어진다? 그럼 모든 모음은 다 울림소리구나. 콜. 그 다음 모음은 발음하는 동안 입술의 모양과 혀의 위치가 일정한 단모음이다. 오호. 입술의 모양과 혀의 위치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입술의 모양과 혀의 위치가 변함이 없어. 그걸 단모음이라고 한다는 거야. 근데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져? 이건 이중모음이라고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혀의 위치가 여기 있다가 일로 이동을 했다. 그러면 이중모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앞에 있던 이 문제 해결할 때 쓰는 말인 거죠. 자, 단모음은 다시 혀의 위치와 입술의 모양에 따라 나눠지는데 혀의 위치는 앞, 뒤. 그래서 전설모음, 후설모음, 높낮이,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입술의 모양은 평평해, 평순모음, 둥글해, 원순모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제 이거 해결하러 넘어올게요. 자, 소리 내기 시작할 때, 마칠 때 입모양이 달라? 무슨 모음 얘기한다고 방금? 이중모음 얘기한다고. 가장 간단한 거 봅시다. 자, 야라고 하는 거 어떻게 발음하는 거냐면 한 번에 야 이렇게 발음하지 않거든. 발음 어떻게 하냐면 이에서 아로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 아 발음해봐요. 이야 빨리 해. 이야 이야가 되네요. 그죠? 그럼 이로 시작해서 야로 끝난 거니까 요거는 이 플러스 얘는 이 플러스 이 플러스 오, 이 플러스 우. 하나, 둘, 셋, 넷. 요 4가지가, 하나, 둘, 셋, 4가지가 1번의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입술 모양이 동그랗게 오 움직이는 거. 이거는 오나 우만 찾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 있어요? 오, 우. 얘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입술 모양이 동그랗게 오므려지는 건 오나 우가 들어간 걸 찾아라. 요것만 잘 명심하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 넘어갑시다. 자, 혀의 위치에 따라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일단 글로 읽은 다음에 뒤에다 표로 정리하고서 간단히 끝내볼게요. 혀의 위치에 따라 혀의 위치가 어디 있는데 혀의 위치가 앞에 있냐 뒤에 있냐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되게 쉬워. 일단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어. 앞에 있으니까 전설. 뒤에 있어. 후설이야.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 뒤쪽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최고점이 아니라 앞쪽, 뒤쪽이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입이 조금만 열려서 입천장 가까이 있으면 고모음이래. 얘들아 이게 되게 쉬운데 봐봐 얘들아. 이게 입이야. 이게 입이라 치자. 입. 이게 입이야. 그럼 사람이 말을 할 때 입이 동시에 이렇게 벌어지진 않거든. 벌어지는 건 아래가 있고 위가 움직이지 않아. 생각해봐. 이렇게 있는데 입을 벌릴 때 입을 이렇게 벌리지. 입을 이렇게 벌린 경우가 없어. 이렇게 벌려면 이렇게 벌려야 되잖아. 이게 벌려지는 게 가능한가? 보통은 그러니까 위에 입술은 가만히 있고 밑에가 내려가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야, 입이.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전부 다 보니까 혀잖아, 혀를 이용한다고요. 혀가 어디 있어요? 혀는 여기 붙어 있어, 아니면 여기 밑에 붙어 있어? 혀는 밑에 붙어 있지. 혀가 위에 붙어 있는 사람 없잖아. 그러면 혀가 밑에 붙어 있으니까 입이 이렇게 있다가 혀가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혀가 내려간다는 건 많이 벌렸다는 뜻인 거잖아. 그치? 그럼 혀가 낮게 있다? 많이 벌렸다. 그럼 여기 보니까 조금만 벌렸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조금만 벌리면 여기 있겠지. 조금만 벌린 거 있으니까. 그럼 혀가 어디 있어? 위에 있다. 그래서 조금만 열렸어? 입천장 가까이 위에 있어? 고모음이야. 그럼 반대로 입이 많이 열려? 이만큼 열렸어. 혀가 어떻게 됐어? 내려갔잖아. 저모음인 거죠.
이해했죠? 그러니까 입이 아래가 벌어진다는 걸 기억한다면 이건 되게 쉬운 거죠. 설명할 때. 그래서 고모음은 입이 혀가 위에 있다는 얘기는 입을 조금밖에 안 벌렸다는 얘기니까 입을 닫은 거나 마찬가지잖아. 폐모음. 입을 많이 벌려? 혀가 밑으로 쭉 내려갔네? 오, 열렸다. 개모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간이 이제 중모음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 입술 모양을 동그랗게 해서 둥글원 써서 원순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거. 선생님 옆으로 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옆으로 여는 게 아니라 그냥 평평하게 동그란 것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는 다 설명했으니까 요거 갖고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단모음을 따질 때 아, 어, 오, 우, 으 요거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단모음 뭐라고요? 아, 어, 오, 우, 으. 자, 이 상태에서 단모음이 총 10개거든? 단모음은 10개예요. 그래서 10개 어떻게 찾냐면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만 이를 붙이는 거야. 그럼 이 붙이면 뭐가 돼? 이 붙여. 이 붙여. 이 붙여. 이 붙여. 이 붙여. 얘는 붙이지 말고 그냥 이렇게 쓰기만 하면 돼. 그래서 아, 어, 오, 우, 으. 그 다음에 에, 왜, 위. 이거는요. 왜라고 발음하는 건 원래 아니거든. 뭐 참외가 있으면 우리가 참외 이렇게 발음하면 원래 안 돼. 이거의 정확한 발음은 약간 독일어 발음 같기도 한데 이렇게 이런 발음이야. 그러니까 오 난 상태에서 이를 발음한 거지. 참 이것도 우에서 이를 발음한 거. 참 오케이? 발음 진짜 힘들어. 그래서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발음하니 보통 그냥 이중모음으로 왜, 위라고 보통 발음을 하지. 하지만 단모음에 지금 속한다. 발음은 이중모음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은 체계상으로는 단모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아어, 오, 으, 왜, 이 하는 거야. 다음 이중모음은 여기다가 짝대기 하나씩 더 그어. 여기다가 하나 더 긋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하나 더 그어지지. 하나 또 그어봐. 이렇게 긋는 거야. 또 그어. 어떻게 그을까? 이렇게 그으면 되잖아. 이렇게 그으면 돼. 또 그어. 그럼 뭐가 돼? 이건 안쪽으로 그어야 되겠지. 얘는 그어. 이렇게 되겠네. 그치? 됐어? 자, 이중모음 5개 썼어. 자, 또 그을 거야. 여기다는 또 그을 데가 없지. 그럼 글자가 이상한 거니까. 여기도 없어. 얘는 또 그을 데가 있다? 뭐 했니? 이렇게 있잖아. 얘도 이렇게 있잖아. 그치? 됐어? 다 있어. 그러면 이제 뭐 더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 현재 보니까 저것도 있네. 얘한테도 짝대기 그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는 짝대기 그으니까 야 있겠고 그으면 여 있겠고 그으면 요 있겠고 이거 그으면 유 있겠네. 와 그럼 다 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위에까지가 단모음이니까 단모음 10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아홉 열 열하나. 그래서 총 몇 개? 11개에서 10개 11개에서 21개가 총 모음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게 여러분 책에 있는 이제 53페이지는 모음 책에 대한 얘기라 볼 수 있겠고요. 그 모음의 모양들 설명해 놓은 거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단모음 갖고 설명을 할 건데요. 선생님이 늘상 설명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잘 보세요. 단모음만 갖고 얘기할 건데 우리가 아까 단모음 얘기할 때 혀가 앞뒤로 가는 거는 전설, 후설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위, 아래 있는 것들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아, 어, 오, 우, 으, 에, 왜, 위, 이 10개 갖고 얘기를 할 건데 어떻게 끊을 거냐면 일단 이렇게 절반을 싹 끊어요. 끊었어요? 자, 그러면 요 위와 아래가 전설, 후설 관계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만 갖고 판단해 보면 돼. 으하고 이만. 일단 우리가 뭔가 더러운 걸 보게 되면 하고 뒤로 물러나게 되지. 더러운 걸 봤어. 근데 이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입안을 보고 싶은 거야. 얘들아 이해해봐. 그럼 어떻게 해? 이라고 앞으로 가지 뒤로 가는 사람은 없잖아. 그러면 이는 앞으로 가서 보여줘야 돼. 이 앞으로 가는 전설 모음이야. 그러니까 요 라인에 있는 이 5개가 다 전설 모음인 거고 요 위에 라인에 있는 이 모든 게 다 후설 모음. 뒤로 빠지는 후설 모음이 올 수 있어. 쉽지? 오케이? 그 다음에 원순 모음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지? 원순 모음은 오나 우만 들어가면 된다고. 그러니까 오나 우는 여기 이렇게 몰려 있잖아. 요렇게 묶어. 그럼 얘는 원순 모음이 돼. 그럼 이 4개를 제외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은 전부 다 뭐야? 평순 모음이 되는 거야. 이렇게 체크하면 돼요.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그 다음에 2개 이렇게 쪼갤 거야.
하나, 두 개, 두 개 쪼갤 거야. 그러면 앞쪽에 있는 하나, 이게 제일 낮은 거, 저모음, 요 두 개는 중모음, 요 두 개는 고모음. 이렇게 끊으면 우리 할 거 다 된 거야 이제. 그래서 요 표 그려놓고 그 다음에 고모음이냐 중모음이냐 저모음 물어보면 쉽게 되게 맞출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 있는 그 모음 체계표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이렇게 공부하면 훨씬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어요. 전설, 후설,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으면.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자, 오라고 하는 건 무슨 모음이니? 동그라미 안에 있으니까 원순 모음, 그리고 위에 있으니까 후설 모음, 그 다음에 여기 걸려 있으니까 중모음. 되게 찾기 쉽지. 이렇게 찾아도 돼. 됐죠? 단모음에 관한 거 얘기한던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책에 있는 이런 모음이 있네요. 자, 요 표가 방금 얘기했던 그거를 그냥 걸어놓은 거라 보시면 되는 건데, 요 표가 보통 시험에서는 주어지겠죠. 주어지게 되면 요 안에서 보시고 골라내시면 돼요. 근데 표가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표를 그려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아, 오, 우, 그 다음에 짝대기 하나씩 구워서 왜, 이 그린 다음에 가운데 딱 쪼개서 위에가 이 앞으로 나가 전설, 더러워, 후설 이거 보고 오, 우, 원순, 나머지는 다 평순이라고 보면 되는 거 1, 2, 2로 쪼개서 앞에 저, 중, 고 요것만 그려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요. 이거 발음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사실 외우지 않아도 우랑 오 해봐. 우, 오. 그러니까 오 하면 입이 내려가. 우, 오. 입술, 선생님 입술 보여요? 우, 오. 그러니까 우가 위에 있고 오가 아래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야. 아. 그러니까 어랑 아를 비교하면 아. 오케이? 쉽게 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애랑 애 요 두 개 비교 많이 하거든?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랬구나.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랬구나. 자, 이거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애는요. 나잖아. 네. 그죠? 근데 요거는 너잖아. 그러면 봐봐. 턱을 당겨. 내가 그랬어. 네.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랬구나. 내가 그랬다니까. 내가 그랬구나. 네. 오케이? 그러면 나를 가리킬 때는 최대한 밑으로 당기겠죠. 네. 그리고 너를 가리킬 때는 턱이 올라가야지. 너. 네. 그러니까 얘가 좀 더 위로 올린 거예요. 그리고 이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요. 이. 발음해 봐라. 이. 떠 있어. 이. 떠 있어. 다 위에 떠 있어. 그래서 으나 이는 다 위에 떠 있는 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다 정리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중모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반모음과 단모음 결합이라는 건데 자, 간단하게만 설명할 거예요. 여기 줄만 쳐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잘 보세요. 우리나라의 그 음운을 얘기할 때는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고 그 다음에 반모음이 있다고 앞쪽에 설명을 했었어요. 자, 이때 주의할 거 반모음은 자음과 모음의 성격을 다 갖고 있다고 설명했었어요. 거기까지 기억하시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 반모음에는 뭐가 있냐면 일단 이 발음이 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오나 우 발음 나는 게 있다. 그래서 이 발음 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J 표시를 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W 발음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게 이제 반모음을 표기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근데 이렇게 쓰면 단모음과 헷갈리기 때문에 위에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반모음의 특징이 있어. 이 반모음은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이중모음을 만들 때 쓰는 게 반모음이야. 자, 왜냐면 잘 봐요. 야라는 게 이중모음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이중모음이냐면 이와 아가 만나서 야가 되는 거야. 이아. 근데 우리 아까 단모음의 특징이 뭐라 그랬냐면 혀의 위치와 입술 모양이 변하지 않는 거라고 했어. 그러면 이를 발음할 때 혀의 위치와 아를 발음할 때 혀의 위치는 다를 수밖에 없어. 그럼 이걸 동시에 발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아를 혀가 몇 개여야 돼? 혀가 하나는 위, 아는 밑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아 이렇게 발음하든가 아니면 한 번에 혀가 두 개가 쫙 뻗어 나가야 돼. 이게 불가능하잖아. 단모음은 변하지 않는다며. 그럼 두 개 어떻게 동시에 발음해? 그러니까 처음 위치에서 혀가 이동할 수 있는 하나의 모음이 필요해. 근데 반모음은 혀가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의미거든. 그러니까 그 발음을 통해서 옮겨갈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이와 아가 결합해서 야가 될 때 사실은 이 이라고 하는 게 반모음 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건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이다라고 보통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플러스 아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이라고 하는 게 반모음 이로 변화를 하고 아가 되는 거고요. 그 결과 야라고 하는 이중모음이 만들어지는 거라서 요게 이렇게 보통 교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설명했고요. 자, 밑에 보면 성질로 보면 모음과 비슷해. 그래서 모음이라고 부르는데 혼자 음절을 이루지 못해. 그거는 또 자음의 특성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반은 자음이고 반은 모음이기 때문에 반모음, 반자음이라고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반모음이라고 부른다는 게 포인트. 그리고 밑에 보면 다른 모음에 붙어 쓰인다는 측면에서는 온전한 모음이 아니다. 자음의 특징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요. 자, 그러면 이제 다 했네요. 밑에 보면 이런 문제 있는데 후설 원수 모음 어떻게 찾느라 물어봤어. 후설 원수 모음 찾으면 되는 거잖아. 후설. 표가 있으면 진짜 찾기 쉽다. 그죠? 아까 선생님이 알려준 그 표도 찾기는 쉬울 거예요. 자, 후설. 여기 뒤에 있네요. 원순. 여기 있네요. 그러면 후설 원순 모음 찾으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쓰면 돼요? 오나 우 쓰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는 오나 우 두 개. 그다음 전설. 전설은 앞에 쪽에 있고요. 원순 여기 있고요. 고 위에 있는 거네. 그럼 얘네 위. 그죠? 그다음에 후설 뒤에 있고요. 평순 여기 있고요. 저 모음은 제일 아래. 아구나. 쉽지? 오케이. 끝. 자, 그럼 학습 활동인데요. 55페이지입니다.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에 따라 어떻게 나누지? 좋은 위치는 입술, 잇몸,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목청 이렇게 얘기했었고 좋은 방법은 뭐였죠? 파열, 파찰, 마찰, 유음까지. 여기까지가 구강음, 비강음. 이렇게 세 개 쪽에서 장애음, 요 두 개는 공명음이라고도 얘기했죠. 안 울림소리, 울림소리라고도 비교했었습니다. 다 했네요. 다음 2번, 모음 체계에 세우는 기준. 혀가 앞이냐 뒤냐, 전설, 후설 1번이겠고요. 그 다음 입술의 모양이 동그랗냐 아니면 평평, 그렇지 않느냐 모양이겠고요. 마지막 하나는 높이 있니, 가운데 있니, 중간에 있니? 어이? 높이 있니, 중간에 있니, 바닥에 있니? 고중저. 혀의 높이겠죠. 다 했네요. 자, 음의 세기는 강약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평음, 그다음에 그거죠.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얘기하는 거고 저기 있는 음의 길이는 장단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자음에서 나타났던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죠? 음의 길이 물론 아니지만 자, 그다음에 3번이요. 빵 주세요 했는데 외국인이 방. 얘들아, 외국인이 빵 주세요 해야 되는데 방 주세요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왜 그렇게 발음했겠냐를 물어보는 거거든. 간단한 건데 여기다 안 썼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예사 소리하고 된 소리하고 거센 소리 얘를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예사, 된, 거센을 구분을 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빵이란 글자나 방이란 글자가 다르다고 인지를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빵인데 그냥 방이나 빵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방 주세요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근데 슈퍼에서 방 달라고 하니까 방을 내가 어떻게 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반면에 우리나라 어떠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뭐가 안 되냐면 유성음하고 무성음 있잖아요. 요거에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유성음, 무성음이라고 하는 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K와 그다음에 G 요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라고 했을 때 고기라고 했을 때 요 기억은 우리가 K라고 했고 요 기억은 G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K와 G 안 울림과 울림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기억 아니야? 이게 무슨 유성, 무성음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이게 구분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차이에서 이 모든 것들이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외국은 이 두 개의 구분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이 세 개의 구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이 세 개의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쌍비읍 발음도 비읍으로 발음할 수 있다. 우리는 외국인들은 발음한 이 두 개, P와 B 발음을 우리는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밥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밥. 하나는 B고 하나는 P거든? 이 두 개 구분 못하니까 그냥 이 두 개의 비읍은 똑같은 비읍을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에 밑에 4번 잠깐 보도록 하죠. 4번 보시면 다음 활동 기반으로 해서 음운 교체에 대한 표현 효과를 알아보자 했는데 감감, 깜깜, 캄캄이네. 이대로 이거 되게 쉬운 거잖아. 감감은 예사소리고요. 깜깜은 된소리고 캄캄은 거센소리잖아.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더 강한 소리라는 거. 그거 하나 얘기하는 거네. 소리의 세기에서. 그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알록달록, 얼룩덜룩인데
알록달록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야? 좀 밝은 느낌을 주죠. 양성 모음 때문에 그런 거고, 얼룩덜룩은 좀 어두운 느낌을 주는 거죠. 그게 음성 모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끝! 다 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다 했네요. 자, 그럼 정리 다 했고요. 이제 음운에 대한 것들 지금 체계를 좀 잡아드렸고요. 이제 잠시 쉬었다가 뭐 할 거냐면 음운 변동에 대한 거 잠깐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음운 변동에 대한 거 정리하면서 이번 선생님이 3월 달에 수업 못했던 것들 이렇게 영상 찍어서나마 조금이나마 도움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움 잘 잡아보시고 여러분 체계 아까 하나 안 했던 게 있는데 발음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요 왜, 그 다음에 위. 요 발음들은 원래 발음은 내가 오에서 위, 그래서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거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발음하냐면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앞에 잠깐 갔다 올게. 참외라는 글자가 이렇게 있잖아. 참외. 그러면 참외 어떻게 발음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이렇게 요거를 이어 발음해야 되니까 참외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거든. 발음은 요게 첫 발음인데 얘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발음할 수 있어. 참외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어. 뇌라는 이런 발음으로. 오케이? 참외. 요거 이중모음 발음인 거죠. 요거는 단모음 발음인 거고. 요게 아마 여러분 54페이지 왼쪽에 있는 것들인 거니까 그거만 잘 체크해 주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진짜로요.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음운 변동으로 만나도록 하고요. 이번 중간고사 너무 깊이 파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 잘 공부하셔서 사례를 적용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할 수 있을 만큼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음운 변동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